네, 반갑습니다. 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비자들이, 고객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비자는 무엇을 보고 반응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는 이 네 가지 때문에 어떤 상품을 구매하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첫 번째로 소비자들은 유용성, 나에게 필요해야 돼요. 그 물건에 대해서 필요로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원하는 가격이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가격이어야 돼요. 세 번째로는 내가 그 물건을 사려고 했을 때 그 상품이 눈에 보여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물건을 살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상품에 대한 어떤 내용들, 이것은 무엇이 함유되어 있고 이거는 옷감이 어떻게 되고 등등 상품에 대한 내용, 특히 인터넷 같은 경우는 뭐 상품평도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이 유용성, 가격, 상품의 노출, 그다음에 상품에 대한 정보,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소비자들은 제일 먼저 무엇을 보고 반응하냐면 첫 번째 유용성입니다. 유용성. 아무리 가격이 높은들, 나하고 맞는들, 아니면 뭐 상품이 좋은들, 뭐 잘 보이는 곳에 전시한들, 어, 소비자가 그 상품이 필요 없다. 그러면 눈에 안 보여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가 소비자는 유용성입니다. 두 번째로, 두 번째는 뭐냐면 소비자가 어떠한 상품을 필요로 했어. 필요하다 보면은 보이는 게 뭐냐면요. 노출입니다. 그 매장이 노출이 되어야 되고요. 그 상품이 노출이 되어 있어야 소비자들은 그 매장에 가서 물건에 대한 가격 정보라든가 상품 정보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소비자는 어떠한 물건에 대해서 필요로 하다 하는 유용성이 생긴다면 그 매장을 찾으러 다니겠죠. 그래서 그 매장이 노출이 된다면 그 매장에 나와 있는 물건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가격 중심으로 살 거냐 아니면 상품 중심으로 살 거냐. 예를 들어서 봅시다. 내가 점심 때 배가 고파요. 그러다 보면 김밥을 하나 먹어야겠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뭡니까? 김밥집이 어디 있는가를 찾으러 다니겠죠. 그러면 핸드폰이든지 아니면 도로의 간판이든지 간에 떤 가게가 노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노출이 되어야만이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갑니까? 그 매장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은 나는 싼 거 먹어야지. 그러니까 일반 김밥을 시켜 먹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가격을 보지 않고 나는 좀 더 맛있는 걸 먹을 거야. 뭐 5천 원짜리 먹을 거야. 어떤 상품의 내용, 거기에 어떠한 상품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를 보고 상품을 사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가격이 얼마냐, 그 다음에 상품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고객이 나한테 여러분 매장에 찾아올 수 있는 어떤 노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노출이. 그래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노출은 뭐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상권이 있는, 번화가에 있는 곳에 있을 것이냐, 아니면 주차하기 편할 곳에 있을 것이냐, 아니면 간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온라인에다가 어떻게 홍보할 것이냐. 이 노출이 잘 되어야만이 여러분 매장에 찾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말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어, 여러 학자들이 이 소비자는 어떠한 상품을 살 때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일단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그림으로 한번 봐볼게요. 어떤 소비자들의 개인적인 요인이나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서 문제를 인식합니다. 이게 유용성이죠. 문제를 인식한다는 것은 내가 김밥을 먹어야겠다. 이런 문제 인식하게 되면 뭐 합니까? 정보를 탐색합니다. 어떤 정보를 탐색하러 다닙니까? 김밥집을 뭐로 해야 된다? 찾으러 다녀야겠다. 그죠? 어디를 노출된 것을 찾으러 다녀야겠죠. 아니면 구매 전에 김밥 말고 어디? 김밥 말고 어디? 짜장면집? 그래. 짜장면집을
평가를 해보겠죠. 그러죠. 하지만 이런 그림을 이렇게 또 다시 그림을 그리더라도 다시 또 정보를 참석합니다. 짜장면집이 나온가? 아니야. 그때 짜장면집이 좀 그랬어. 그래? 그러면 비짜장면집? 좋아. 근데 오늘은 짜장면보다는 김밥을 먹고 싶어. 이렇게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배가 고파. 김밥집을 찾아야겠어. 그럼 정보를 검색합니다. 정보를 탐색하게 되면 노출되어 있는 곳, 노출되어 있는 곳을 가서 주의 있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내가 그 김밥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여기가 나은지 보고, 내가 이 매장에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다가 직접 들어가서 구매를 하고, 구매를 한 다음에, 여기 김밥집이 맛있구나. 나중에 오면 또 와야겠다. 아니야. 이번에는 일반 김밥을 먹었으니까 일반 김밥도 맛있으니까 다음에는 치즈 김밥을 한번 먹어봐야겠다. 다음에 친구랑 한번 와봐야겠다. 이게 대안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들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취식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모든 행동들은 누가 하느냐? 소비자들이 한다는 거죠. 소비자들이. 그런데 딱 하나, 여러분들,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이 노출입니다. 얼마나 내가 이 태안에 또는 온라인상에다가 내 매장을 노출을 시켜 놓느냐에 따라서 소비자, 더 나아가서 고객들은 정보를 찾았을 때 여러분 매장으로 그거를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이왕이면 좋은 상권에, 그죠? 이왕이면 뭐 사거리에, 이왕이면 유동인구가 많은 곳, 이왕이면 주차하기가 편한 곳, 그죠? 이런 것들에다가 여러분들이 매장을 내는 이유가 사람들이 정보를 탐색했을 때 찾아오기 편하고 무작위로 지나갔을 때 어, 차- 무작위로 지나갔을 때 찾아내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어, 굳이 번화가라든가 뭐 주차가 좋은 곳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정말로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서 홍보를 홍보를 많이 하게 된다면 상권이 안 좋은 곳에 위치하거나, 그죠? 주차장이 좀 더 다소 불편한 점에 있는 곳이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보고 여러분들의 매장을 검색해서 찾아오거나 또는 어,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물건을 판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는 더욱더 온라인 배달 서비스도 많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많은 분들이 온라인 배달 서비스 할 때 수수료가 좀 겁이 나고 그다음에 등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한다고 했다가도 어쩔 수 없이 소비자들은 온라인 플랫폼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커머스, 다른 말로 전자상거래로 어, 가상의 매장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단순하게 고객들이 반드시 찾아와야만 내 상품을 팔 수 있다. 이런 개념은 이제 버리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태안에 오신 분들만, 또 우리 태안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만 우리 매장으로 와서 내 상품을 사거나 내 예를 들어서 옷, 뭐 떡, 뭐 문구류 이런 걸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이커머스, 다른 말로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상품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커머스가 옛날에는 만들기가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근데 요즘에는 많은 온라인 이커머스가 아주 만들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상공인 교육에서 여러분들 온라인 쇼핑몰을 만드는 그러한 교육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한번 들어보시고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라고 알아두시면 여러분들 보다 쉽게 여러분 매장을 홍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 커머스는 앞으로 필연적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간혹 계세요. 소상공인 분들이 다소 나이가 드신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거 만들기도 어렵고 운영하기도 어려워. 그리고 나는 몇 년만 하다가 이 상점을 접을 건데 굳이 이거를 만들 필요가 있겠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한번 만들어 놓는 방법이 어렵다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왜? 나이가 젊은 사람보다는. 그렇다면 이렇게 만드는 방법들을 다른 좀 젊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또닥또닥해서 만들어 달라 그러면 한 2, 30분 정도만 수고를 하게 된다면 아주 기본적인 온라인, 다른 말해서 이커머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모른다 손 치더라도 이런 것들을 여러분의 자제분들이라든가 좀 더 젊은 사람들에게 부탁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알아야 부탁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내용들도 교육 하반부로 갈 때 이 이커머스를 만드는 방법에 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어, 무엇이냐면 이런 말이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산소 같은 모바일. 그죠? 우리 지금 여기에 수업을 듣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한 시간 정도만 핸드폰이 집에 있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있거나 아니면은 1시간 동안 데이터가 끊어져서 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는 거라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합니다. 옛날에는 뭐 그 정도 없어도 1시간 정도 거뜬하게 있을 수 있어. 하지만 지금은 내 손에 1시간 정도만 휴대폰이 없다 하면 엄청나게 불안하겠습니다. 그만큼 이 산소 같은 모바일 환경이 이제 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이 없었습니다만은 요즘에는 모바일 퍼스트. 이게 우리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핸드폰, 뭐 스마트폰, 막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가 모바일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죠. 모바일. 그래서 이 모바일 퍼스트 언제나 켜져 있고, 그죠? 여러분들 옛날에는 그랬을 것 같아요. 옛날에 핸드폰을 막 샀을 때는 옛날에 한 10여 년 전에 잠잘 때 배터리 닳아진다고 전원 끄고 그죠? 또 데이터가 비싸니까 전화기 쓸 때는 데이터 켜놨다가 또 안 쓰면 데이터 꺼놨다가 이거냐면 또 혹시나 인터넷 들어가면 요금이 많이 나오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항상 주무실 때나 어쩔 때나 항상 핸드폰은 자기 손 아기 안에 범위 안에 핸드폰이 있어야 어 안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무실 때도 켜져 있고, 그죠? 옛날에는 해외여행 갈 때도 요금 비싸다 해가지고 해외여행 핸드폰 놔두고 갔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해외여행 갔는데 핸드폰 놔두고 간 사람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언제나 켜 있고 또 언제나 소비자 곁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필요한 정보는 바로바로 찾아보고 본인이 필요한 물건은 바로바로 물건을 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핀테크라고 해가지고 폐기결제 시스템.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은행에 가지 않다 하더라도 여기에가 어, 페이 결제가 있기 때문에 어쩐다 물건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저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은 다 어, 은행 사이트에 있어가지고, 어, 그 결제를 어디에 들어오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하나 할 때도 한번 볼게요. 뭐 이런 것처럼. 그죠? 이런 식으로 다 카드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내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 어떻게 하면 결제할 것인가를 바로바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뭐 바코드라든가 다 해서 결제를 다 핸드폰으로 이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소상공인들 분은 간혹 그러신 분들 안 계시겠습니다만은 저희는 카드가 안 됩니다. 또 뭐 그다음에 페이 결제가 안 됩니다. 그다음에 핀테크 결제가 안 됩니다. 했을 경우에는 고객들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이제 신용카드도 들고 다니지 않아요. 그죠? 그다음에 현금도 많이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안에 내장되어 있는 핀테크, 페이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상품을 이렇게 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때 어쩌습니까? 이제 바코드로 결제할 수 있는 바코드 결제 시스템도 다 도입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어 뭐든지 카드 결제로 이렇게 들어오게끔 하셔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속된 말로 시장에서 나무를 파는 분도 할머니도 카드 결제가 되어야만이 지나가다가 상품을 살 때 이거 카드로 결제를 해준다. 다른 말로 또 안 되면 어, 인터넷 베킹을 해줘라. 그러면 인터넷 베킹이 금액이 들어온지 안 오는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현금을 가지고 결제하는 사람들보다는 현금을 가지고 결제하는 사람보다는 이 모바일 카드 결제를 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객이 우리 매장에 오게끔 하려 그러면 노점상을 하시더라도 카드 환영, 그죠? 그다음에 오늘 물건이 떨어졌으면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주문하시면 바로 내일 여러분 댁에 도착합니다. 라는 이 이커머스 등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커머스는 만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휴대폰으로 결제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들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가져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정보를 탐색해서 노출된 곳에 갔을 때 거기에서 주의 있게 살펴보고 이해했을 때 거기는 온라인에도 살 수 있는 곳, 거기는 모바일 전자결제가 가능한 곳을 많은 사람들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때 거기 갔더니 인터넷 결제가 안 돼. 그러면 거기 가지 말자. 거기는 그냥 카드 결제만 돼. 근데 나는 카드가 없어. 야, 뭐만 있어요? 핸드폰에 내장돼 있어. 거기는 바코드 인식할 수 있는 매장이야. 그럼 거기는 갈 수가 있어.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 매장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비자들은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하면 노출된 곳에서 편리하게 결제를 할 수 있는가? 이러한 것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고객들의 행동 모형을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어떻게 하면 내 매장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 노출시킬 것이냐. 이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고객들로 하여금 간편하게 결제를 할 수 있느냐. 이 간편 결제 시스템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